3년 동안 손주 키워줬더니 돌아온 건 배신. 서울 강북구에 살고 계신 김인순 할머니는 67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한 육아맘이 되었습니다. 3년 전 딸 미영이가 첫아이 지훈이를 낳고 나서 맞벌이 부부인 딸과 사위가 엄마가 아니면 믿고 맡길 데가 없다며 간절히 부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사위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기 어렵다고 해요. 딸 미영의 애원에 인순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어린이집 보내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할머니가 봐주자. 처음에는 한두 달만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3년이 흘렀고 지훈이는 이제 인순 할머니를 엄마보다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미. 지훈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먼저 찾는 모습에 인순 할머니는 뿌듯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지훈이 밥을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기를 반복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는 분명 힘든 일이었지만 애만 잘 크면 됐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인순이가 정말 고생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뭐하고 할머니만 고생이야? 하지만 인순 할머니는 우리 지훈이 잘 크는 게 보람이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저녁까지 준비해두고 지훈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모두 인순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감사 인사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67세의 몸에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손주 사랑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지훈이를 위한 거니까. 인순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고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딸과 사위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평일에만 돌봐달라고 했는데 어느새 주말에도 아이를 맡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지훈이 좀 봐주세요. 또? 인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인데. 죄송해요. 사위가 승진하려면 회식 참석이 중요하다고 해요. 딸의 변명에 인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데이트 좀 하게 해주세요. 결혼 후 둘이 시간 보낸 게 언제예요? 데이트? 네,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싶어요. 결국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훈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휴가 때도 아이를 맡겼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데 지훈이는 힘들 것 같아서요. 여행을 왜 혼자 가?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이번 기회에 둘이 좀 쉬고 싶어요. 인순 할머니는 사실상 365일 육아 전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이의 모든 생활 패턴을 책임져야 했고 아플 때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배 아파. 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인순 할머니 혼자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순아, 너무 착취당하는 거 아니야? 경로당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애 부모가 맡기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잖아. 그래도 우리 손주인데 뭐. 인순 할머니는 여전히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지훈이 때문에 갈 수 없었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됐나? 가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딸과 사위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미안해하기보다는 습관처럼 부탁하는 모습에 인순 할머니는 서서히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위 정우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정중했는데 점점 그런 인사조차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훈이를 데리러 와서는 불평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왜 이렇게 늦게 자나요? 어느 날 정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늦어진 거야. 집에서는 9시에 재워야 하는데 10시까지 안 잔다고 하네요. 인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너무 단 것만 주시는 것 같아요. 정우의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좋아해서 준 건데. 요즘은 당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심지어 지훈이 옷차림까지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놀다가 더러워진 거지.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데 우리 지훈이만 이렇게 더러우면 어떡해요? 인순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3년 동안 무료로 손주를 키워주고 있는데 감사는커녕 불평만 늘어놓는 사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사위가 아이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 그럼 자기가 키워보든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호의 무심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이를 데리러 와서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이만 데려가곤 했습니다. 정호야, 오늘 지훈이가 무언가 말하려고 해도 네, 그냥 가볼게요 라며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가장 서운한 것은 정호가 인순 할머니를 마치 고용된 베이비시터처럼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좀 일찍 재워주세요. 명령조의 말투에 인순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손주를 키웠나? 인순 할머니의 속상함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손주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첫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3년 동안 손수 키운 손주의 돌잔치라 인순 할머니는 누구보다 기대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돌잔치니까 특별하게 해주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인순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잘 컸네요. 인순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친척들의 칭찬에 그동안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잘 큰 것은 저희 부부가 밤낮으로 고생해서 키운 덕분입니다. 인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아이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저도 바쁜 와중에도 아이 교육에 신경 썼습니다. 정호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공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친척들이 그럼 할머니는? 하고 물었을 때 정호는 물론 어머니도 도와주셨죠 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마치 인순 할머니는 조금 도와준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순 할머니는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호가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키울 예정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키운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닌가요? 친척들도 눈치챘습니다. 인순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사위가 참 모르는구나.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인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뭘 한 거지? 정말 조금 도와준 것뿐이었나?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인순 할머니의 충격은 며칠 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지훈이를 돌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정호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던 인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 그냥 베이비시터야, 베이비시터. 정호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공짜로 애 봐주니까 편하지.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우리는 공짜잖아. 인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해. 돌잔치 때도 자기들이 다 키웠다고 했잖아.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따져요? 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인순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날 밤 인순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도 가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라는 말도 명령조로 들렸습니다. 3년 동안 축적된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정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인순 할머니는 지훈이를 재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왜 이렇게 늦지? 어머니. 정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지훈이는 잤어요? 응, 방금 재웠어. 그럼 됐네. 정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갑자기 정호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뭐가 문제야? 친구들 보니까 우리 지훈이만 뒤처져요. 한글도 못 읽고 숫자도 몰라요. 아직 3살인데 뭘 그렇게 재촉해? 요즘 애들은 다 해요. 어머니가 너무 놀기만 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순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데.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육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정호의 술 취한 말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부탁해서 키워달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정호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내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굴지 마세요. 좀 눈치 보이게 행동하시라고요. 인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인 행세하시는 것 같아서. 술에 취해 하는 말이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 네,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주세요. 인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야,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3년 동안 너희 아이 키워준 게 잘못이야? 그거야 어머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정호의 막말에 인순 할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좋아서? 내가 언제 좋다고 했어?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인순 할머니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것이었습니다. 정호의 막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복도 CCTV에도 정호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거든요. 김씨네가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순 할머니는 딸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내 남편이 하는 말 좀 들어봐. 파일을 들은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한 말이에요? 응, 직접 들었어. 나를 베이비시터라고 하고 얹혀 산다고 하더라. 미영도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순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 3년 동안 공짜로 애 키워줬는데 저런 말을 해? 아파트 단지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씨네 사위가 장모님께 막말했다더라. 3년 동안 손주 키워주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정호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정호씨,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던데. 직장에서까지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순 할머니의 형제들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그런 사위와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누나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호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친척들에게도 비난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인순 할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지훈이를 돌보지 않겠어. 딸과 사위에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미영이 애원했습니다. 안 돼. 나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얹혀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순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내가 도울 이유가 없어. 엄마, 정호가 사과할게요. 정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한 말이에요. 술에 취해서? 술이 거짓말을 시켰어? 인순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정호의 애원에도 인순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 동네 사람들도 인순 할머니를 지지했습니다. 잘했어, 인순아. 그런 사위한테 왜 봉사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 친구들의 격려에 인순 할머니는 힘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정호 부부는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 달 비용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순 할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 같네. 67세에 되찾은 자유였습니다. 지훈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손주와의 만남은 이제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거야. 1년 후 정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인순 할머니는 이제 와서 소용없어.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라며 당당했습니다.
지금 인순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진정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내 인생을 되찾았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